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어떤 불법적인 청탁이나 금전 거래는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투트랙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이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문소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청탁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군요. 네, 통일교 측이 어제 영상을 배포했는데요. 네. 참 어머님 특별 메시지라는 제목입니다. 한학자 총재가 영상에 나오기는 했는데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하진 않았고요. 아나운서가 대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메시지에는 이제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그렇죠. 대목이 반복해서 등장을 했는데요. 한학자 총재는 이제 통일교 2인자인 윤영호 전 본부장을 통해서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등 청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시가 없다라고 반복을 한 거는 이제 뭐 설령 물건이 오가고 갔다고 하더라도 나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한 총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안 줬다가 아니라 지시를 하지 않았다가 그렇죠. 네. 핵심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권성동 의원 역시 같은 날에 SNS를 통해서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같은 날에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맞추기가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올 만한 정황인데요. 네. 권 의원도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금품을 받은 일이 없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권 의원은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넨 1억 원을 받은 것 외에도 2022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이제 한학자 총재를 찾아가서 쇼핑백을 받아간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윤 전 본부장은 특검에서 한 총재가 이제 권 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주는 걸 받고 이때 권 의원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받아갔다. 특검에서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SNS를 통해서 한 총재에게 왜 큰절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한 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면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종교시설을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한학자 총재는 물론 아나운서 목소리를 통해서였지만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권성동 의원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같은 날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연예인 스캔들 사건에서 두 연예인이 한꺼번에 부인하는 거와 비슷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핵심적인 진술을 한 윤 전 본부장의 이제 구속이 됐고요.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진술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진술과 여지까지 확보된 내용들을 봤을 때 일단은 만난 것도 맞고 큰절을 한 것도 맞다고 그렇죠. 하고요. 결국은 이제 그 과정에서 돈이 건네갔다고 한다면요.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자금이 건네간 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공적인 자금이란 건 통일교 내부의 공적인 자금이 건네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증빙들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기관에서 핵심적인 인물이 정치적인 로비를 하면서 자금을 썼는데 근데 그 자금이 그 해당되는 기관으로부터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 기관의 대표자가 그걸 모르고 대표자의 아무 지시와 용인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통일교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의 연결고리는 여기서 윤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당시 여권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핵심 중진 중의 중진이자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권성동 의원이 직접 그 의사결정권자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큰절까지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것들을 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당시의 정치적인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통일교
총재를 만나가지고 큰절했다라는 거. 뭐 정치인이 여기저기서 자신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고 한다고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잘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 그렇죠. 모습이. 그리고 큰절이라는 게 뭐 그 종교의 예법에 따른다기보다는 사실상 이 개인 숭배, 아까 뭐 참 어머님이라고 표현이 드는데 개인 숭배를 어떻게 그대로 따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 아무런 연관성이 없이 단순하게 만나가지고 인사만 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언젠가는 이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한 총재 입장문을 보면 유독 지시는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특검 수사에 대한 대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잘 모르는데 그렇죠. 아랫 사람들이 통일교 현안들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건네진 금품과 그리고 그 청탁된 아젠다의 내용들을 본다면은 그 통일교 안에서도 일부 파트에서의 좀 논의가 되거나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중심적인 논의가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기자님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당시의 메모와 내용들을 보면은 실제로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통을 했던 부분들 그리고 구체적인 아젠다가 제시된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 자체를 언제 어떻게 했느냐보다는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배경과 요건 그 내용들이 서로 일치되는 부분들이 혐의 입증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세한 얘기를 문소연 기자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시절에 윤영호 전 통일부 본부장을 만나서 통일교 현안을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학자 총재에게 쇼핑백을 받고 큰절을 한 그 당일 오후에 네.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통일부 윤 전 본부장의 만남을 권 의원이 주선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한학자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고 윤 전 본부장은 아프리카 공적개발 원조비용 같은 통일교의 이제 각종 수건 사업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이걸 이룰 수 있도록 하자라고 답을 했다는 건데요. 윤 전 본부장은 이날 만남을 이제 자신의 다이어리에 대박, 역사적인 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만남 일주일 뒤에 인수위 계획서에는 이제 통일교가 추진했던 아프리카 공적개발 사업 원조 규모를 2배 증액하는 목표가 담겼었고요. 취임 뒤에는 실제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됐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에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거는 이제 윤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적시가 됐던 내용인데요. 네. 2022년 6월 이제 강원 춘천 경찰서가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 교단 자금을 횡령을 해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600억 원대 원정 도박을 한다라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이 정보를 주면서 압수수색에 대비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권 의원은 이제 이 2013년과 2014년 자금 출처가 문제가 된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자료까지 말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이를 전해들은 한 총재는 대응을 지시를 했고 윤 전 본부장은 이제 관련 회계 기록을 삭제하고 사무실 PC도 포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권 의원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첩보가 2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정권이 얼마나 통일교와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김건희 씨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직접 한 총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 이런 정황도 드러났다고요. 네, 이것도 이제 윤 전 본부장 공소장에 적시가 된 내용인데요. 네. 김건희 씨가 대선 이후인 이제 2022년 3월 30일 건희2로 알려진 휴대전화로 윤 전 본부장에게 연락을 해서 네. 전성배 씨가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총재님 건강하시냐? 이제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승인 아래 이제 권성동 의원을 통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는 김 여사에게 접근하는 투트랙 로비를 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자면 통일교 측의 권성동 의원 그리고 건진법사 통해서 투트랙으로 로비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건지 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소위 말해서 뇌물죄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앞서 나왔던 질문과 또 한 가지 연결돼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네. 자, 결국은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집단이 로비를 하기 위해서 창구로 지시하고 임명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여기서는 윤 전 본부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대통령 부부와 직접 소통하거나 아니면은 핵심적인 측근에게 직접 접근하도록 하는 권한을 준 사람이면은 그 기관 단체에서 말석에 있는 누군가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은 직접 의사결정권자의 직접 명령을 따르는 가장 핵심적인 신뢰받는 인물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후자일 겁니다. 결국은 윤 전 부부장이 당시에 접촉했던 거는 당시의 권력의 핵심부에 직접적이 닿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그런 명령들을 받고 그런 실행들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 기관에서 전혀 모르거나 의사결정권자가 모른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법률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결국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와 관련된 청탁을 해서 또 관련된 뇌물을 공유했다라고 한다면은 뇌물 수수와 관련된 혐의가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인 쟁점이 하나가 있는 거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공직자이기 때문에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주체라고 원칙적으로는 주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관계, 즉 이런 아젠다, 이런 직무상의 내용을 가지고 뇌물이 건네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둘이 공모와 내용들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의 수사와 입증 과정에서 현재 굉장히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윤 전 본부장이 당시에 두 사람과 소통 혹은 두 사람의 핵심 인물과 소통되면서 돈을 건네거나 금품을 건네거나 이후에 소위 말해서 그 후속적인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이 내용들에 대한 진술들이 이루어진다면 뇌물죄 성립에 대한 것들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